이 원리합계가 그 학교별로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야. 우리는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해 주는 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대충 그냥 이런 게 있어라 하고 넘어가면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근데 갑자기 막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 원리합계를 되게 디테일하게 막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리합계가 중요한 패턴인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올 때, 특히 이제 지수 문제에다가 문계 문제를 섞는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리합계 형태가 나와요. 거기서 어떤 응용편이 나오는지가.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응용편이 나오는 거죠. 그냥 일단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저 여기는 좀 더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원리합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의 합계예요. 그러니까 약간 첫 번째는 뭐냐면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상계 쪽, 사업 쪽에서 좀 많이 쓰이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은 뭐죠? 내가 얼마의 돈을 넣어놔요. 그러면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몇 년, 아니 몇 개월 뒤, 몇 년 뒤에 그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얼마야? 라고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자를 붙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리법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독리법이라고 합니다. 단리는 한 번의 이자라는 뜻이에요.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독리 같은 경우는 이자에다가 이자를 더 붙인다라는 겁니다. 단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현재는 잘 쓰지는 않지만 방법은 있다는. 저거는 어떤 거냐면 그런 거야.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 내가 이제 한 달만 쓰고 줄게 하고 10만 원을 빌렸어. 한 달 뒤에 이자 돈 10,000원만 줘 라고 해서 10,000원 주기로 했어. 오케이? 이해했죠? 네. 한 달 딜레이 됐어. 다음 달에 주게 미안한데. 그럼 10,000원 더 붙여서 20,000원만 더 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하기 복잡하게 생각이 치를 때. 하지만 은행에서는 이제 공유를 쓰나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 응용편이 유명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야. 일단 뭐 원금을 우리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이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연이율을 R이라고 할게요. 퍼센테이지 따지면 만약에 4%야, 그럼 연이율은 0.0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N년간 예금을 하겠다. 단위. 그러면, 자, 단위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10,000원을 예금을 했어요. 그리고 연이율로 할게요. 0.04에. 그 다음에 N년 후. 연이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단위는 이래요. 자, 1년이 지났네. 1년이 지나면, 야, 내가 10,000원이 있었잖아. 그러면 그 10,000원에다가 이자를 주지 않을래? 그래서 얘가 1,400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1년 후. 근데 2년 후 빠졌어요. 나한테 얼마가 있냐면 1,400원이 있죠. 하지만 내가 맨 처음에 10,000원을 넣었으니까 그 돈의 이자만 줘 라고 해서 1,800원이죠. 그러니까 계속 400원씩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단위예요. 단 한 번의 이자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맨 처음에 A가 있었어. 근데 그 A에다가 내가 AR을 곱한 걸 줄게. 이자를 곱해서. 그래서 얘가 A의 1 플러스 R이. 그런데 내가 원래 이게 있었는데 저번에 이자를 이만큼 받았지, 이번에도 이만큼의 이자를 줄게. 2년 뒤에도. 그럼 얘는 A의 1 플러스 2R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따지다 보면 N년 후에는 이만큼이 된다는 거야. A의 1 플러스 NR이 되는 거죠. N번의 이자를 쳐줄게. 똑같은 그대로. 그러니까 400원이 늘어나고 AR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증차수결이에요. 저건 뭐라고 해요? 은행에서 저렇게 처리하지 않는다고요. 저건 그냥 친구들 사이에 돈을 빌렸을 때. 그런 거죠. 근데 복리는 달라요. 복리는 이런 겁니다. 여기 지울게.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야, 내가 10,000원을 넣어서 다 1년 뒤에 1,400원이 됐잖아. 그럼 나한테 1,400원이 있으면, 야,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내놔. 그러니까 이자에다가 이자를 한 번 더 붙여달라는 얘기야. 내 돈이 늘어났으면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줘야지. 이렇게. 이게 부분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1,416원이고 16원이 늘어났습니다. 800. 아까보다 16원이 늘어났죠. 16원이 지금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공을 더 붙여봐. 저게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고 치면 1,600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입장이 바뀌죠. 근데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내가 A가 있었잖아. 공리해. 그럼 내가 그 다음 달에 이만큼이 이자가 늘어났단 말이지. 이렇게. 야, 그럼 나한테 이만큼의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줘. 이런 얘기. 여기 뭐가 되죠? 네,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분민이 되는 거야. A의 1 플러스 R의 L제곱이. 얘는 뭐야? 네, 등비수요.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복리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우리가 뭐 배워왔었던 지수의 활용에서 그런 거 있잖아. 박테리아가 2마리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두 배가 돼. 4마리 되고 8마리 되고 이러면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복리다. 근데 뭐 저거는 저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는 건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비가서 끝나면 이게 올리학계라고 뭐 따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죠. 집중해서 들어봐. 두 번째는 뭐냐면 적금이에요. 적금이 뭔지는 알아요? 이렇게 매달 똑같은 시간대에 돈을 넣어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들고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전에 경제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요새는 자동이처럼 그냥 알아서 적금이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통장에 들고 다녔어요. 나 선생님 어릴 때 그랬어. 엄마가 적금 구하 그러면 통장 이렇게 잊어버릴까봐 가슴에 쏙 넣어가지고 매월 똑같은 날짜에 넣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게 A1씩 몇 년간 일단 연이율로 할게요. 연이율이 아니다. 결정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수불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불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얘는 매년 초에 돈을 넣고요. 얘는 매년 말에 넣어요. 매년 초와 매년 말에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른 건지는 다 설명하고 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어떻게, 자,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나중에 본인이 뭐 이렇게 은행에서 일을 한다거나, 금융 쪽에서 일을 하면 이거 확실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잘 봐요. 요게 1년째 되던 해, 2년째 되던 해, 3년째 되고, 요게 N-1년째가 되고, N년째예요.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무조건 돈이 아니까. N년이 딱 지나고 나면 무조건 돈을 받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가 어떻게 보자고요. 집중해. 자, 기수불은 매년 초, 그러니까 1월 1일 날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으로 따지면 1월 1일, 월로 따지면 매월 1일. 이해하셨죠? 그래서 맨 처음 여기다가 A를 넣어요. 그럼 얘가 1년이 지나고 이때쯤 되면 이자가 얼마가 붙죠? 이만큼이 붙죠. 그 다음에 얘가 또 지나고 나서 이때쯤 되면 이자가 이만큼 붙죠. 그죠? 이때쯤 이렇게. 그리고 제가 N년이 지나고 나면 요만큼의 이자가 붙겠죠.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복리잖아, 저기 있는 복리. 근데 이건 예금이고, 그 다음 해에 1월 1일 날 또 A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얘가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이만큼의 이자가 붙겠죠. 그럼 얘가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얘는 얘보다
이자가 한 번 덜 있겠죠. 괜찮아요? 그럼 또 그 다음 해 1월 1일에 A를 또 넣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이자가 얘보다 한 번 덜 붙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넣어요. 쭉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N-1년째 여기 넣었던 게 있을 거고, 요 해가 딱 지나면 여기 마지막, 요 마지막 해에 A를 넣었죠. 1월 1일 날 나와서 12월 30일이 되면 1년 꼭 채운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자가 붙어서 요 금액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누구 돈? 내 돈. 이걸 다 더한 게 적금의 합계죠. 이게 원래 합계였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다 쓸게. 요 합계를 우리가 S라고 잠깐 하면 등비수열이에요. 첫항이 얘, 공비가 1 플러스 R. 그래서 여기가 1 플러스 R에서 1 빼. 첫항이 뭐라고? 얘. 그 다음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 여기 결정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기술부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S가 합이 밑에가 R이 됐죠. 1을 뺐으니까. 그 다음에 A에 1 플러스 R을 하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이따가 문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패턴 잘 봐놔. 선생님이 요 패턴 요 기억해야 돼. 옛날에는 정말 외웠어.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요 얘기가 중요해. 여기 요만큼 요 얘기가 중요해. 잘 봐. 자, 지우기 일단 지울게요. 잘 기억해놔. 일단 지우고 자, 기말부로 갈게요. 매년 말에 들어가서 얘는 12월 31일 날 A를 넣어. 그럼 얘가 1년 정도 지나면 이때쯤 되면 이만큼이 될 거고 이때쯤 되면 이만큼이 될 거고. 그래서 이때쯤 되면 아까보다는 이자가 한 번 덜 붙어요. 괜찮나요? 이해하셨어요? A년 뒤. 그러니까. 근데 적금이니까 이때쯤 다시 A를 넣어요. 그럼 얘가 이만큼의 이자가 됐을 거고 얘는 얘보다 한 번 덜 이자가 돼요. 그럼 또 이때 A를 넣어요. 계속 넣어요. 그럼 여기 때쯤에 A를 넣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돌산은 작년 말에 넣는 거. 그럼 얘가 이자가 요만큼 붙어요. 근데 횟수가 부족해요. 맨 마지막 돈은 딱 그때 A를 넣어요. 걔는 넣자마자 바로 찾는 거예요. 12월 30일이라 찾는 거니까. 그럼 이 이자가 없죠. 하루도 안 지나고 찾는 거니까. 그럼 이게 다 누구 돈이야? 내 돈이죠. 자, 생각해봐. 좀 전에 거보다 이자가 한 번씩 덜 붙었죠. 왜? 1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월 1일에 낼 거야? 12월 31일에 낼 거야? 이게 달라요. 1년 차이 나는 거예요. 후회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S는 분비가 1 플러스 R은 똑같아요. 근데 첫 항이 A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말이잖아요. S가 R분의 A의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이거 왜 두 개를 나눠요? 라고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적금은 이 녀석이에요. 얘는 다른 데 써요. 그건 지금 설명해 줄게요. 자, 문제 잠깐 볼래요? 1406번. 월이율이, 자, 월이율이면 한 달치예요. 오케이? 그럼 R이 0.01인 거고, 한 달마다, 공리로 매월 초 동그라미, 10만원이니까 A에다가 A가 10만원. 1406번 하고 있는 겁니다. 4년이니까 N이 4년. 4년 맞아요? 아니지. 4년으로 가면 안 되지. 48개월로 가셔야 돼요. 달로 했으니까. N이 48. 연말의 적립금, 원리합계는 얼마냐? 그래서 거기 단에 보면 1.01에 48 정도 있어요. 여기다 넣으면 걔는 무슨 얘기야? 자, 1406번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밑에가 0.01 그래. 매월 초잖아. 그쵸? 10만원 곱하기 1.01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1.01에 48제곱 곱빼기 1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달이야. 연으로 바꿔야 돼. 이런 얘기.
그럼 기말고는요? 1408번 봐봐요. 연이율이 3%. 1년마다 복리로 매년 말 동그라미. 15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 이해하셨나요? 10년 말이라고 써있어요. 헷갈릴까봐. 그러면 1408번은 답이 뭐야? 0.03인가요? 3이고. 얼마씩 넣냐? 15만원. 그러면 앞에 그냥 15만원이에요. 곱하기 1.03에 몇 개월? 10개월 빼기 10년. 10개월에 10개월. 10년. 그래서 거기 보면 1.03이 10제곱이 나오죠. 계산하면 끝.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그런데 얘들아, 무슨 문제를 볼 거냐면 1411번을 보세요. 1411번은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자, 이 문제의 페이크예요. 1411번. 뭐냐면 2020년 1월 1일부터 매년 초에 연이율 3%를 복리로 예금을 하려고 한다. 매년 초 첫 해에는 100만 원을 적립하고 둘째 해부터는 적립금의 매년 3%씩을 늘려간다고 할 때 적금이네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내가 그 문제를 따로 써줘. 봐봐.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 이런 얘기. 내가 처음 여기다가 이게 지금 매년 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A를 넣을 거예요. 그럼 얘가 1년 지나면 A의 1 플러스 R이 0.03이겠죠? 3%니까. 그 다음에 2년째 되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그래서 얘가 N년이 되면 내가 일부러 숫자를 지금 안 넣고 그냥 계산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아까 적금은 여기다가 1년째 되는 해에도 또 A를 넣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넣었어요? 처음에는 돈을 3%씩 늘렸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얘랑 똑같아. 얘가 들어가는 돈이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다음 문제. 그럼 똑같은 돈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돈은요? 그 다음 해에도 여기다가 3%를 늘렸으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돈이 나와요. 그럼 몇 년간 이 돈이 나오겠죠, 계속. 그럼 답이 이거예요. 이거 답이에요. 근데 얘는 적금이 아니에요. 적금이긴 한데 똑같은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지가 이자를 계속 붙여서 넣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돈이 똑같은 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이걸 조심하라고 해서 이 개혁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1411번. 옛날에는 이 문제가 그냥 히트였어요. 다 공식만 외워서 여기다가 때려 넣었단 말이야. 다 망했지. 이제도 그런 건 없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여기는 지울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럼 이걸 왜 배우냐? 물론 이자를 계산하는 거라든가 공리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되게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4학년들한테 얘기할 때 얘들아 원리학교 문제는 안 나와. 진짜요. 원리학교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공리를 쓰는 건 잘 나옵니다. 저 공리를 적용해서 푸는 문제를 잘 나와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써있어요. 원리학계와 상황. 거기에다가 뭐 대출, 할부 이렇게 써놓으세요. 상황 위에다가 원리학계 상황, 대출, 할부 이렇게. 자, 보기 말이 되게 어렵었는데 별거 없고요. 카드 할부 알죠? 카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돈을 안 갖고 다녀. 응? 그래서 어떤 금액할 때 카드를 긁어요. 그럼 다음 달에 그게 영수증가 날라오고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 거야 라는 거죠. 카드 쓰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엄카. 엄카 쓰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돈을 얻어 쓸 수 있는 체크카드도 있긴 하지만. 근데 할부라는 제도가 있어요. 카드에. 그게 뭐예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하나 살 거야. 근데 나한테 지금 100만 원이 없어. 근데 내가 매달마다 10만 원씩을 남길 수가 있어. 이해하셨죠? 그럼 이걸 10개월로 할부로 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이자면 난 10개월 동안 10만 원씩 주면 돼요. 그럼 카드사가 10만 원씩 빼가요. 제가 100만 원을 갚은 다음에.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무이자라고 했으면 이자가 없는 거니까 그냥 엠빵한 거예요. 100만 원을 10개월로. 그렇죠? 근데 여기 무이자에서 무를 빼자고요. 그럼 이자가 붙죠.
이해했나요? 그럼 그 이자를 마지막에 빼가는 게 아니라 전체 이자를 한꺼번에 다 계산한 다음에 그걸 n방에서 나와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전체 네가 이만큼을 빌려주면 그 돈을 몇 개월 동안 쓸 거지. 그럼 그거에 대한 이자를 다 계산하고 그거를 n분해서 내가 너한테 청구할게 하는 게 이자 할 때. 유리가 아니고 이자 할 때. 아시겠죠? 요새 뭐 무이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내가 솔직히 고민 안 해도 돼요. 다 해줘요, 카드사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해 뜯어보면 되는데, 솔직히 조금 체가 안 돼. 그건 걔네가 뭐, 수수료나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갑자기 이걸 배운 다음에 막, 뭐야, 왜 안 맞아?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건 수학적인 거고, 그건, 아까 적금도 그래요. 어떤 애들은, 선생님, 제가 적금을 계산해봤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고. 적금은, 그 생각은 왜 안 맞아요? 네, 거기에 세금도 있어요. 그 절사가 있어요. 뒤에 숫자를 빼버려요. 100원이야, 절사 해가지고, 10원짜리 빼버리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여기 X라는 사람이, 단체가 있고 Y의 개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개인. 그러니까 카드를 쓰는 사람. 여기가 카드사라고 하죠. 또는 이런 상황도 있죠.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대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카드랑 비슷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이 급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근데 내가 매달 얼마씩 돈을 부어서 그걸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급하니까 미리 땡겼죠. 보통 집을 살 때나 차를 살 때 그런 걸 해요. 내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집이 10억인데 7억밖에 없어요. 3억은 대출 받습니다. 그럼 3억을 몇 년 동안 갚을게 라고 하면 그 몇 년을 N방에 주는 게 아니라 그 몇 년간 갚아야 되는 이자까지 다 친 다음에 달달달달 N방에서 그걸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영상 보면 원금을 갚은 거 얼마, 이자 갚은 거 얼마 이렇게 따로 나와요. 그게 하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도 알아야 나중에 내가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부탁인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받지 마세요. 여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거 지금 니네가 배우면 그게 상당히 되게 하거든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고리대금이라고 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사채업자한테 돈을 500만 원밖에 안 빌렸는데 나중에 막 1억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현재 진짜 가능하다고 하면 진짜 가능하긴 해요. 퍼센테이지를 겁나 높이면. 뭘로? 왜? 국민이니까요. 이자가 풀어나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건 다 사기잖아요. 퍼센티지 그렇게 높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돈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희들한테. 자, 보세요. 자, 카드사가 나 대신 물건을 대신 사줬죠. 그럼 얘가 나한테 얼마를 해준 거냐면, A만큼의 금액을 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나는, 여기서 그냥 연으로 갈게요. 나는 N년간 또는 N달간 A1씩 갚을 거예요. 집중해주세요. 됐죠? 자,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 여기 다 있어요. 잘 봐. 그럼 이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A1을 빌려줬어, A년간. 그럼 얘가 취득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냐면 너 나중에 다 합쳐서 나한테 이만큼 줘. 이거.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기는 거예요. 얘가 A년간 이득을 취해야 되는 이만큼 줘.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A1 빌려주고 다 나중에 모아서 딱 A년 지날 때 나한테 이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금입니다. 자, 근데 개인이 얘한테 A1씩 주죠. 그럼 얘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적금을 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1씩 적금을 준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내가 A1 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네가 취급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게 적금이잖아요. 이해했나요? 다시 그냥 생각해봐. 얘는 어디다가 A1을 빌려줬어. 나중에 이만큼 받으면 되지. 얘는 어디다가 A1씩 모아서 금액을 만들었어. 그 이동이랑 유동의 쌤쌤이면 서로 손해가 없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수학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걸 애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되게 불합리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수학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다시. 내가 얘한테 A1을 빌려줬어요. A년이 지나면 얘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어디다가 계속 A1을 넣어요. 그죠? N년간 모았어요. 그럼 얘는 적금 넣는 거잖아. 그 돈이랑 쌩쌩이면 서로 억울할 게 없잖아. 근데 이거 잘 들어요. 이때 얘가 나와야 되는 방법이에요. 생각해봐. 얘는 뭐냐면, 야, 빌려주자마자 바로 갚아야 돼요. 그대로 되니까, 초에 되니까. 근데 카드는 어떻게 돼요? 단달 주죠. 한 달에 밀어주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달부터 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면 끝이니까. 안 줘도 되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갚은 딱 줬으면 끝난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들어가죠.
치면 돼. 이해되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얘 얼마씩 줄 건데 얘가 누구 거거든. 다시 바뀌는 거죠. 넘겨. 그래서 A는 얘가 넘어가서 AR에 1 플러스 R에 N제곱하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요게 매년 줘야 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봐봐. 1번에 1번 A1을 N년간 상환할 때 A1을 N년 동안 예금할 때 원리할게. 자, A1을 N년 동안 원리할게. 그 다음에 등호 A1을 N년간 매년 정금할 때 원리할게. 같은 거. 이해가 되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기본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공식이 안 나와요. 선생님 얘기 좀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이게 1412번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지 않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베스트예요. 그렇죠? 어렵지. 얘네가 아직 사회를 좀 덜 살아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수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수학적으로. 얘는 A1을 그렸으니까 얘가 받아야 되는 이거. 얘는 A1을 넣었으니까 얘가 보낼 돈은 또. 우리 셋째 있는 손에 없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가볼까요? 그럼 얘네가 벌어들이는 돈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다가. 그러니까 이 R과 이 R이 달라요. 이해하시죠? 겁나 비싸게 빌려주고 얕은 돈을 이기로 받아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가 세다고요. 여기가 세다고요. 그 금액이 올라가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얘네가 돈이 남죠. 그게 은행들한테 주회사예요. 이게 저도 된 얘기.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은행 쪽이나 통계학과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재밌는 걸 배울 수 있는 데가 보험회사예요. 우리가 알듯이 보험회사에서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보험 들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말고 그 사람들은 이제 보험을 많이 들어야 돈을 버는 사람 있잖아요. 보험을 만드는 사람. 선생님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 진짜 많이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성 따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고에 대한 보험을 하나 만들 거야. 이거의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겠지? 근데 그 중에 몇 명 정도가 이 보험을 타갈까라는 걸 퍼센테이지 조사합니다. 그러면 보험은 많이 들게 하고 타가는 사람을 적게 하면 그게 남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보험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혹시 대학 가게 되면 보험하고 관련된 게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계산이 좀 더럽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대출할 거였죠? 이번에는 좀 더 어렵습니다. 연금의 현가. 현가라고 아니고 현가라고 있습니다. 연금이 뭔지 알죠?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는 안 할게요. 나라연금을 해야 되니까. 자, 연금이 뭐야? 부모님들이 아마 돈을 벌고 계신데 아마 퇴직연금이라는 걸 들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되게 열심히 일을 할 때죠.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돈을 못 벌게 되는 시간이 오겠죠.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지금 많이 벌었을 때 어디다가 돈을 모아놔요. 그럼 걔네도 보면 예금처럼 적금처럼 돈을 이렇게 모아놨겠죠. 그 다음에 내가 퇴직을 했어요. 만약에 70세에 퇴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매달 얼마씩 그 연금회사가 나한테 돈을 주겠어요. 자, 돈을 모으는 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매달 얼마씩 나한테 주기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연금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있어요. 비슷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자, 얘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냐면요. A1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A1을 그냥 고지고대로 N방에서 나한테 줄 것 같아요? 아니죠. 얘도 이 A1을 계속 불리겠죠. 일단 넣어서. 지네가 은행이고 은행이듯이. 불려요. 일단 투자해가지고. 불려요. 그죠?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불릴 돈은 이거죠. 맞나요? 자, 근데 얘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N년간 A1씩 주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게 연금이라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매년 얼마씩 주겠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럼 여기 또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적금이 되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적금을 부리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모아서 적금을 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모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금액이랑 저기에서 적금을 산 거랑 기말금이랑 같은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다시. 같은 얘기예요. 응? 내가 쟤한테 A1을 맡겨놨다고. 오늘.
그래서 걔가 그 A1을 풀려서 엠빵 해가지고 나한테 나눠주기로 했어. 몇 년 얼마씩. 그럼 쟤는 나한테 적금을 준 거죠? 그럼 적금이 2분액이죠. 근데 얘는 원래 2분액 갖고 있었을 테니까 이걸 풀리고 있겠죠. 바보냐? 은행이 그걸 갖고 있다가 그냥 나한테 엠버씩 주게? 이거 갖다 뭘 돈을 하겠지. 돈을 풀리겠지, 얘가 이거를. 그래 나한테 많이 줄 수 있다고 뻥을 칠 거 아니야. 많이 안 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도 높고 2%도 낮을 거예요. 이게 초생률이 현실적인 거고 이거는 수학적인 거고 오케이. 근데 뭘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연금의 현가야. 자 이런 거야. 내가 원래 매년마다 한 3천씩 받기로 했어. 월이 아니야. 연이야.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잘 생각해봐. 한 달에 한 200원씩 못 받는 거야. 아무튼 3천 받기로 했어. 한 10년간. 3억 정도 있다는 얘기죠. 저한테. 맞아요? 근데 3억이 없겠지. 이 금액이 3억이겠지. 선생님이 이해죠? 걔한테 3억이 지금 있지 않아요. 걔도 다 모아서 나한테 준 돈이 다 합쳐서 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해했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걔한테 지금 3억이 있지 않아요. 그럼 걔는 나한테 더 줘야 돼요. 그냥 이자를 불려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아파. 아니면 딴 데 더 좋은 데 투자하고 싶어.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퇴직연금 되게 있었는데 갑자기 투자하려고 그거 찾아가 주식에 내가 다 날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미친 짓을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야 그럼 너 나한테 지금 얼마 줄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현재 가격. 원래는 나한테 매월 얼마씩 주긴 했어요. 그죠? 근데 요새 되게 억울한 사람 있어요. 아니 그걸 몇 년간 했으면 그게 3억인데 나한테 3억도 못 줘? 되게 얘기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원래는 매년간 받기로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걔는 원래 그걸 투자해서 풀린다는 걸 알바한테 나한테 줄 건데 그럼 너가 지금 얼마 줄 수 있어? 이걸 물어봐요. 그럼 내가 지금 물어본 게 뭐죠? 얘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이 부모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되게 세겠죠. 얘가 부모로 가면 금액이 적어지겠죠. 그런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게 연금의 현재 가격. 거기 문제를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1,414원. 올해부터 매년 말에 800만 원씩 10년간 받는 연금이 있다. 이 연금을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야 너 지금 얼마 있는데 이걸 얼마 동안 풀려서 나한테 페리스 주기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요. 연금이라는 건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얘는 뭐라고 써야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 R과 이거 R은 다릅니다. 왜 다르지? 내가 계산한 거랑 왜 다르지? 막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연금 있어?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이건 뭐라고요? 수학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에는 되게 문제가 어려웠어요. 이게 이 원리학계가 여기도 되게 더럽고요. 여기도 되게 더럽게 나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얼마를 사게 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갚다가 중간에 멈춰서 한 번에 다 갚으면 얼마까지 갚을 수 있는 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거를 10년 동안 갚기로 했어. 근데 5년까지 내가 갚았어. 그 다음에 야 나 지금 돈 줄게. 나 돈 생겼어. 얼마 주면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나와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건 없나? 많이 바뀌었어. 진짜 어려워요. 근데 되게 복잡해 죽어요 하다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것까지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두 개도 내가 최근에 많이 못 봤어요.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마 나오면 그 내가 학교 수업을 잘 되려고 한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원리학교를 들어갔는데 겹치 미치는 식으로 설명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안 했다가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와서 얘들아 원리학교 다시 볼까? 라고 하면 이건 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면 보통 여기 아니면 보통 여기서 끝나요. 여기까지 가는 건 잘 못 봤어요. 나오긴 얘가 나오나 얘가 나오나 비슷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만 알고 계시면 그때 풀 수 있어요. 선생님 기출 보면 가끔 가다가 얘네 두는 데가 나오지 거의 잘 안 나오고 보통 여기가 나와요. 아니면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거 있죠? 이자 늘려가는 거. 처음에 A1 넣다가 A 플러스 R 넣다가 이거 나오는 거. 그게 가끔 나오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 1414번 같은 문제. 거기 보세요. 최다 인출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이게 나온다는 얘기.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진짜 내가 야 이거 연금 형사가 되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살짝 무기 쪽으로 많이 기울는 상태예요. 학교에도 이걸 디테일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웬만하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 보면 되게 넓거든요. 이거 아니면 내는 데가 없어요. 혹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번 여기 쭉 풀어보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남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기출에 또 나오면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됐죠? 네, 아직 한 15분 남았으니까 풀어보세요. 수행 거기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